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대에 아마 두 번 등장하는 사람은 처음일 것 같은데요. 예,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두 분 원장님 끝까지 감사드립니다. 두 원장님 앞에 제가 뭔가 발표를 하니까 되게 좀 쑥스럽긴 하는데 저희가 이번이 10번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저희 연구소 계신 분들이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분이 늘 발제를 맡아주셨는데 제가 10번째라서 욕심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10번 진행하는 동안에 원장이 직접 발표하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영광을 한번 차지해 보려고 욕심을 한번 부려봤고요. 그 이유보다는 아무래도 좀 넓은 각도의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국가 전략 기술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기계 기술, 기계 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 기계 기술의 뭐 그 중추적인 기관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우리 기계연구원은 그럼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목차는 이제 기술 주권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기계 산업이 그 안에서 어떤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전략 기술 12개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핵심 기술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계 기술이 어떤 또 이네이블러스의 뭐 그 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망을 해보고요. 마지막에는 그러면 기계 기술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모든 걸 다 기계연구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연구원은 그 중에 어떤 걸 집중할 것인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되겠고요. 여기서 있는 건 뭐 굉장히 많이들 보신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굉장히 주요 이제 강대국들이 기술을 가지고 뭔가 주도권을 확보하고 다른 경쟁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배리어들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그런 것들 보시면 미국, 중국, 일본 다 뭐 공이, 저희도 일본한테 수출 규제 당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가만 보면 어떤 장비라든지 기반이 되는 기술을 가지고 소재와 같은 소부장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그 다른 경쟁자들을 올가매고 나랑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기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법제화를 시키고 그리고 무역의 어떤 장벽으로 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추진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어서 이제는 기술 패권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기술 주권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산업 저희가 자주 쓰는 저희 연구소가 자주 쓰는 장표 중에 하나인데요. 기계산업은 광대급경 산업이고 굉장히 어떤 주권에 한번 확보를 하게 되면 그게 잘 바뀌지 않는 그런 걸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연도별로 이제 일반 기계산업의 전 세계 수출액 중에 각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이제 순위를 매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한국이 이렇게 굵은 빨간 선인데요. 저희가 2000년대 중반 정도에 10위권으로 들어와서 현재 계속 뭐 8위, 9위권을 꾸준히 한 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위에 있는 네 나라, 중국, 독일, 미국, 일본, 그중에 특히 독일, 미국, 일본은 20년 동안 굳건하게 4위 안을 계속 지키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워낙 시장이 크고 자기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내수의 어떤 그런 힘이 크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상승을 해서 이제 2020년 이후에는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결국 굉장히 예전부터 강했던 강대국들이 티어1을 계속 잡고 있고요. 세컨그룹에 속해 있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다 전통적인 강대국들입니다. 그 안에 유일하게 끼어 있는 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큰 전쟁을 한 적도 없고 큰 뭔가 자본력을 옛날 축적한 적도 없지만 이런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기계에 대한 어떤 산업적인 비중을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저희가 티어 1으로 탑 티어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귀한 국민들을 이제 아마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기계와 관련된 일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의 숙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뽑아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 수출 비중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순위가 해마다 이제 발표가 되는데, 왼쪽에 있는 그 수출 비중은 저희 연구소가 집행을 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브랜드 파이낸스라는 영국에 있는 이제 전문 업체에서 해마다 순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력이라든지 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어떤 산업적인 고도화되어 있는 걸 나타내는 게 국가 브랜드 가치라고 보게 되면, 기계 산업이 발달한 나라와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은 나라는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인도, 캐나다 정도 좀 차이가 나고요. 싱가포르이 여기 들어있는 거 말고는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력을 나타내고 국가의 신인도를 나타내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기계 산업과 기계 기술의 어떤 우월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조금 차이는 나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 이 통계를 찾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100% 일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제 많이 바뀐 게 환경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인구나 이런 시장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것들을 장표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굉장히 기계 산업은 굉장히 한번 잡으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어지간히 노력해가지고는 들어가기 힘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가전을 보면 미국, 독일, 일본, 한국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어떤 주도권이 넘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이런 가전제품을 만드는 장비 산업은 보시면 일본, 독일, 미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 변함없이 계속 그 주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계 내지는 장비 생산 기술을 잡고 있어야지 제조업 쪽의 우위는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이제 시사를 해주고 있고요. 역시 이런 이유 때문에 전략 공급망 자체가 무기화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이자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계 산업이 핫하지는 않습니다. 시총 따라서 순위를 매기면 기계 산업 대기업들은 상당히 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만 따지면 굉장히 순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일반 이제 그 산업의 고용 수준 대비해서는 그 ICT를 포함한 겁니다. 약 4배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고요. 일반 제조업보다도 훨씬 1.5배 정도의 고용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기계 산업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 산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점 추진을 하고 있는 게 국가 전략 기술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 기술 12개가 제시가 작년에 됐고요. 그러면 기계 산업이 당연히 뭐 중요하겠죠. 기계 기술 중요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기계 기술 내지 기계 산업이 찾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작년에 발표된 국가 전략 기술을 보면 일단 혁신 선도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고요. 이때는 이제 뭔가 민간 주도의 초격 차례를 벌릴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미래 도전은 바이오, 우주항공, 수소, 차세대 원자력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 시장은 크지 않지만 미래 시장이 굉장히 점재력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어서 뭔가 도전적인 거기에 대한 기반 확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4가지는 필수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는 뭐 하나의 큰 시장이 크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기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보시면 첨단 로봇 제조, 저희 기계랑 잘 관련 것들은 필수 기반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첨단 로봇 제조만 하면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50대 세부 중점 기술을 하나씩 좀 살펴봤더니 50개 중에 한 34개 기술 정도가 기계 기술의 혁신 내지는 기계 기술의 혁신이 없으면 빠른 발전이 어려운 걸로 분석이 좀 됐고요. 색깔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짙은 약간 거의 뭐랄까 그 숙색에 가까운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계 산업과 상당히 강한 수준의 연관이 있는 부분, 그리고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계기술과 상당한 연관이 있는 그런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우주항공해양 쪽에도 뭐 전부 다 기계기술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34개 중을 기계연구원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시면 빨간색 테두리를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 연구원이 현재 하고 있구나,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중점적으로 도전을 할 만한 기술로 분류를 해놓은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전 산업 기반으로서 기계기술이 이제 나아가려면 기존의 기계 산업 자체를 위한 기계기술, 그리고 현재 주력 산업을 위한 기계기술에 좀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미래 유망 기술, 미래 유망 시장을 위한 기계기술로 좀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성능의 고도화도 필요하지만 다른 기술,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걸 좀 찾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응용처가 아닌 새로운 응용 분야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전환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저희 연구소의 2021년부터 킴 2050이라고 그래서 2050년까지 전국 연구소의 R&D 플랜을 이제 정리한 게 되겠으면서 이 작업을 할 때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트렌드하고 유시를 파악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 미래 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상적인 방향을 저희가 봐줬고요. 그럼 예를 들면 요 모든 곳의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구체화가 좀 필요하다. 그럼 이 안에서 기계는 뭘 할 거냐 잡은 게 그린 무탄소 에너지고, 그 안에서 이제 수소와 암모니아와 관련된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우를 통해서 저희가 킴 2050을 수립을 했고요. 보시면 이쪽에 나와 있는 그 12개 주제 24개의 유망 아이템이 저희 킴 20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탄소와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저장, 큐빅 제로 팩토리, 미래 국방 우주 기술까지 12개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2030년, 2050년까지 우리 연구소의 에임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과 과기부에서 혁신본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11대 국가 전략 기술을 매칭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다 매칭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개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킴 2050에 기반해서 그중에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해당하는 분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가의 출연자에 요구하는 미션에 맞게끔 거기에 대한 투자 강도와 순위를 조정을 하면 저희가 충분히 온라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킴 2050 팁에서 그렸던 그 미래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정, 생산 현장, 그리고 환경 에너지 분야, 그리고 뭐 사이버 공간에 이르기까지 저희 킴 2050이 실현이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8개 국가 전략 기술 8개의 분야, 그리고 21개의 세부 핵심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각각들을 다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건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이제 관련이 있는 첨단 로봇 제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봇 관련된 부품 소프트웨어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고난도 자율 조작이라든지 자율 작업을 위한 기술, 그리고 가상 제조, 그리고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수소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수소는 저희가 주로 수소 액화하고 그리고 수소 액화된 수소를 저장하고 공급해서 활용하는 쪽, 그리고 좀 전에 조지아텍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수소를 이용한 수소 가스 터빈이라든지 암모니아 터빈에 대한 연구, 그리고 연료전지에 대한 기반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목표가 3시 반에 정해진 시간을 딱 맞추는 건데 칼같이 맞췄습니다. 예, 일단 뭐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저희 연구소 캐릭터입니다. 귀엽게 생겼죠? 기계하면 보통 우락부락한 걸 생각하시는데 이걸 좀 물타기를 하려고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아무튼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원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서 기계 기술 혁신이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기계연의 미래 전략과 또 국가 전략 기술과의 연관성을 잘 들었습니다. 기계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이 국가 전략 기술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 요인이 있다고 예상하시는지요? 또 그에 대한 극복 방안은 무엇일까요? 예, 기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기계 하시는 분들은 늘 말씀을 하시고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늘 기계보다는 각 해당 분야의 엔드 아이템이 중요하고요. 그거 개발이 먼저 타이틀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전략기술 아까 저희가 34개가 핵심 기술 중에 매칭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목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거기 50개에 대한 개발도 거기 나와 있는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엔드 아이템 중요로 갈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연이 아니지만 조연으로서 역할들을 좀 충실하게 담아내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제가 좀 크게 본다면 기계 쪽에서 뭔가 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큰 성과나 아니면 큰 아이템들을 좀 저희가 간판들을 좀 발굴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기계가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좀 심는 노력들을 같이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